안녕하십니까? 8월 2일 영국의 소리방송 뉴스데스크의 뉴스걸입니다. 수상이 된 후 연일 기염을 토하며 영국을 휘젓고 다니던 보리스 존슨에게 오늘은 별로 기분이 좋은 날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보리스가 수상이 된 지 일주일째 되는 날, 어젯밤 한방 먹는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브레콘 앤드 라다노셔 지역구의 보궐선거에서 보수당 후보가 리버럴 데모크라츠 후보 제인 토드스에게 불과 1,400표 차이로 우승을 빼긴 것 때문이지요. 원래 보수당 의원 자리였으나 몇 달 전 의원활동 익스펜스 환불 요청서에 가짜 영수증을 끼워넣은 것이 발각되어 면직됨으로써 만들어진 보궐선거여서 처음부터 상대 후보가 강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보리스는 자신이 수상이 된 후 가지는 첫 보궐선거인 만큼 기대를 많이 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결국 보수당은 다수결 숫자에서 한 명이 줄어든 결과가 되었고 유럽연합 잔류를 당의 정책으로 내건 리버럴 데모크라츠에게 졌다는 상징적 의미도 매우 큰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음은 어제의 노딜 브렉시트를 위한 들별 자금 21억 파운드를 확보했고 집행하기 시작했다는 자비드 챈슬러의 발표에 이어 블랙시트가 실제로 10월 31일에 일어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를 예상한 상태를 설명해 드리려 합니다. 먼저 노딜의 근본적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리스 내각이 EU와 수정된 협상안을 만든 후 하원에서 비준을 얻으면 딜로 브렉시트를 함으로 전혀 문제가 없이 현 상태가 유지됩니다. 그러나 유럽의 고집이 계속되어 협상안 없이 나가게 된다면 보리스는 3년 전 브렉시트 합의가 유럽연합과 나면서 하원에서 만들어져 상원의 합의를 거쳐 여왕이 법으로 공포한 WAB라는 법을 활용하게 됩니다. 초기 EU와 맺은 위드드로웰 어그리먼트에도 2019년 3월 29일까지 기한을 정하고 그동안의 쌍방은 협상을 하고 영국은 협상안을 하원에서 비준을 받음으로써 브렉시트가 된다는 조건과 더불어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협상 없이 무협상으로도 나갈 수 있다는 기본협약을 토대로 하원이 법제화시킨 것이 위드드로웰 어그리먼트 빌입니다. 그러므로 현존하는 영국 여왕의 승인이 난 법을 내각은 수행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보리스는 만약의 경우에는 그 법의 힘을 이용 브렉시트를 수행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딜이 발생하면 반대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큰일이 벌어질까요? 브렉시트는 10월 31일 오후 11시를 기해서 영국과 EU는 제3국으로 갈라집니다. 이렇게 되면 그 시각까지 영국항에 도착한 물품과 유럽으로 떠난 물품들은 같은 나라의 제품으로 인정. 관세가 없고 서류도 송장 하나밖에 없는 상태에서 컴퓨터에서 자동 통관되어 잠시 기다리던 컨테이너 트럭들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시각 이후에 도착이 예상되거나 출발이 안 될 컨테이너들은 WTO가 요구하는 무역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EU 세관에서는 WTO 규정에 의하여 최고 40%까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스코틀랜드의 초고급 소기값이 유럽에서 폭등할 것이고 위스키 값도 오르고 영국 롤스로이스나 벤틀리, 랜드로버 값이 크게 오르겠지요.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BMW, 크리스찬 디올 사치품, 이태리 양복, 벤츠, 폭스바겐 등의 값이 그만큼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결국 서로 제품을 팔고 사지 못하는 사태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나 보리스의 주장은 그런 고통은 잠시일 거란 겁니다. 26개국들이 영국과 장사하고 싶기 때문에 그 다음 날부터 상호 호혜적인 무역거래 협정을 맺게 되고 길어야 2달 이내에 26개국 모두가 영국과 개별적 거래를 하게 될 것이란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보리스는 그 모든 나라들의 지금과 같은 무관세 조건을 제시하겠다고 미리 선전을 하였습니다. 보리스의 제안에 심술이 난 이유는 WTO 룰에 의하면 회원국 모두에게 같은 조건을 제시해야 한다며
제동을 거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보리스의 주장대로 영국이 크게 발전하려면 잠시의 고통쯤은 이겨야 한다는 이론에 찬성을 하고 싶어집니다. 어업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의 연근해는 얼지도 않고 1년 내내 풍부한 어족을 제공하는 바다입니다. 지금은 유럽의 어장이 어서 영국 어부도 정해진 쿼타 이상을 잡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바다가 없는 체코나 슬로바키아 같은 나라에서도 어부가 생겼습니다. EU가 지원한 자금으로 어선을 사서 영국 근해에 와서 고등어와 연어를 잡아갑니다. 시설과 기술이 좋은 영국 토종어부들은 일정량 이상을 잡지 못해서 배를 세놓고 부두에서 놀고 있습니다. 이 점이 보리스가 구속받지 않고 많이 생산해서 더 많이 팔자는 주장입니다. 농업 분야 마찬가지입니다. 유럽 각국의 소는 빠짐없이 주민등록증이 있습니다. 스페인의 투소만 제외되었었는데 요즘은 그 소들도 포함되었습니다. 투호하다 죽는 것은 소입니다. 죽은 소는 폐사 처리되어 한 마리당 1200유로가 보상됩니다. 영국 소도 폐사하면 같은 돈이 유럽에서 보상됩니다. 농토가 많아도 이것저것 심지 못합니다. 매해 브라셀 정부에서 영국 농부에게 무엇을 몇 헥타르만 심으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유휴지에 대해선 보상금이 나옵니다. 헥타르당 700유로의 보상금이 나오죠. 영국 정부가 가장 유려하는 유럽 제품이 국민 건강에 쓰이는 의약품입니다. 원래 영국은 전 세계 최대 규모 의약품 공장을 몇 개씩 가지고 있었지만 유럽연합이 되면서 경쟁력을 잃게 되어서 스위스 회사들에 합병되거나 로얄티만 받고 생산 단가가 저렴한 유럽 공장으로 넘겨놓았습니다. 그락소, 스미스크라닌, 비첨 등 최고의 회사들이 유럽에서 들어오는 저렴한 약 때문에 영국 내에서 경쟁력을 잃고 유럽 공장에 의존하는 상태가 되어 버린 겁니다. 정부는 이런 약품들이 항구에 발이 묶이거나 EU의 까다로운 조건으로 수입이 원활하지 못할까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비드 챈슬러가 어제 발표한 비상약 사재기 목적 자금 4억 3천만 파운드 집행의 이유였습니다. 정치 보도는 여기까지만 하고 긴급 상황 한 가지 보도해드리고 오늘 뉴스 마감하겠습니다. 어제와 그저께의 폭우로 더비셔에 있는 오래된 저수지 하나가 제방이 붕괴될 위험에 처해져 있다고 합니다. 저수량 1300만 톤의 토드브룩 저수지는 오래전에 만들어질 때부터 흙으로 제방을 쌓았고 훈일 표면을 콘크리트 PC로 보강한 시설이어서 이번 비로 인해 일부 콘크리트 PC가 유실되는 것을 발견한 경찰은 공군 헬기의 협조를 얻어 인근 동네 주민 수백여 가구를 긴급 피난시키는 난리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